네, 코로나 사태로 만들어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과 또 통화 정책.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자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투입을 또 말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또 지금은 관심인데요. 전문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정이요. 내년까지 나라 돈을 이제 더 푼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정 여력이잖아요. 네. 여력이 좀 된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여력과는 상관없이요. 네. 일단 현재 경제 위기가 너무 시급하니 일단은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재정밖에 없다라는 조금은 이제 굉장히 좀 위기 의식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마다 9월 이후가 되면은 다음 해에 예산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보통 한 5년 정도의 큰 틀에서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는 회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재정 정책은 이 재정이야말로 치료제이자 백신이다. 그것은 결국 현재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가 채무 비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대치를 다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 돈을 더 푼다는 거는 경제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통화 정책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실은 이제 타겟팅하는 데는 좀 힘들거든요. 이 구성원들의 전체에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 더 힘든 부분,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재정 정책에 많이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네. 그러나 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게 40% 비율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GDP 대비 국가 빚. 현재 아마 이런 형태라면 국가 빚이 거의 850조 정도가 될 테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국가 채무 비율 40%라는 건 근거가 없다. 오히려 더 좀 재정을 풀어서 큰 틀에서의 GDP를 끌어올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스탠드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반대 의견 내고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어. 큰 강한 정부, 이제 큰 재정 정책의 이런 어떤 분위기, 뉘앙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재정 부분은 지금 이 기조로 계속 갈 거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말씀하셨지만 그 통화 정책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네. 기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있고요. 네,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일단 평론가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네. 이미 2달 전에 빅컷이라고 했죠. 네. 0.5%포인트를 내리면서 현재 연 0.75%라는 대한민국 단군 이래 가장 낮은 네. 기준금리인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약 한 6대 4. 그러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낮고 마지막 한 번의 인하 카드는 둬야 되니까 동결해야 된다는 게 60% 6이고요. 아니다. 이번에 재정도 이렇게 쓴다면 함께 통화도 같이 가세를 해야 된다라는 게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은행의 분위기, 특히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하는 거에 통화 정책도 발맞춰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해서 단행할 것이다. 연 0.5%를 바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실효 하한선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목요일 날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지금의 이제 재정 정책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7월에 이제 좀 상황을 보다가 7월에 또 한번 내릴 것이다.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좀 아끼자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효 하한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세계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현재 기축 통화인 미국보다는 0.5%포인트는 높아야 금리가 돈들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그래서 현재 제로 금리인 미국 이에 비해서 0.5% 정도 높아야 된다기 때문에 낮춰봤자 한 번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이번에는 통화 결정 후에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거의 한 0%대 성장률 전망으로 확 하향 조정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하향 조정 속에서 금리는 동결한다. 이것도 엇박자일 것 같고 이미 통화 정책은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림으로써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굳이 뭐 0.25%를 아끼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아마 한국은행이 뜻밖의 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재정도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도 지금은 일단 경제가 먼저니까 긴급 수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기조인 것이고 네. 통화 정책도 마냥 내릴 수만은 없지만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요. 마냥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부작용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환율 부분이겠죠. 통화 네.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번에 금리 인하였을 때도 약간 충격을 받았었던 게 한국과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통화 가치를 스스로 이제 떨어뜨린다는 아주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또 한 번의 인하가 원화 약세를 좀 촉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 이제 달러 위안,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칫 이제 원화 약세까지도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이제 다른 경제 연구기관도 최근의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요동을 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뭐 발표를 하면 금리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뿐만이 아니라 시중의 회사채를 사들입니다. 중앙은행이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그만큼의 달러를 찍어내서 이제 뿌리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국고채 정도는 국채는 하느니 직접 사주고 이만큼의 원화를 푸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 2010년 지난 2010년 11년에 했던 그때 당시의 양적 완화 같은 한국형 양적 완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좀 장점, 좀 효과가 있냐면 정부가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거의 채권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사주고 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명 한국형 양적 완화의 첫걸음, 첫 번째 시도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년까지 나랏돈을 더 풀고 오늘 기준금리는 내려서 0.5% 정도로 연 0.5% 네. 정도로 인하를 하고 네. 하면 지금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잘 가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총력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쭉 끌어들이면서 마중물을 내오고 이것이 경제 현순환 효과를 나와서 GDP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현재 지금 걱정하고 있는 국가 채무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플레도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내수 효과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지금 수출이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4월에도 그렇고 5월도 벌써 20% 넘게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 나오고 수출이 뭐 6, 7월부터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좀 원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